죽음의 전화. 민주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최신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새로 출시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희귀한 모델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마트폰이 도착한 날, 민주는 흥분된 마음으로 포장을 뜯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외관상 아무 이상이 없었고 민주는 바로 설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민주는 이상한 알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기억해. 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민주는 장난으로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계속해서 왔습니다. 너와 다시 만나서 기뻐. 우리 예전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민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스마트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아무런 알림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강의 중에 스마트폰이 스스로 켜지고 화면에 이상한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는 낯선 여성이 나타나 민준을 응시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민주는 공포에 질려 스마트폰을 끄려고 했지만 스마트폰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초기화를 시도할 때마다 스마트폰은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며 초기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속삭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속의 여성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죽음에 책임이 있어. 이제 너의 차례야. 민주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창문 밖으로 던지는 순간 스마트폰은 신비하게도 다시 그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민주는 인터넷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포럼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민준에게 그 스마트폰이 저주받은 물건이며 원래 소유자가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 죽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소유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영혼을 남긴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민준의 꿈에 그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목을 조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버릴 수 없어.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있어야 해.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의 목에는 실제로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정신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도 그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는 스마트폰을 폐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속인은 스마트폰을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영혼은 매우 강력해.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식을 치러야 해. 의식이 시작되었고 무속인은 오래된 주문을 외우며 스마트폰을 정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식 중간에 스마트폰이 스스로 켜지더니 무속인의 손에서 빠져나가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무속인은 크게 외쳤습니다. 이 영혼은 매우 강하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무속인은 의식을 중단하고 도망쳤고 민주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제 너의 차례야. 우리 함께 가자. 그 순간 민주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고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방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지만 그의 정신은 이미 스마트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후로 민주는 깨어나지 않았고 그 스마트폰은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었고 이야기는 반복되었습니다.